모르는 사이다.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전 회장 모른다 했는데 김성태 전 회장도 만난 적도 없다.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. 잘 모르겠습니다. 저도 모르시는지 아는지는 진짜 모르겠어요. 그거는 뭐 본인만 아는 건데 이재명 대표는 참 모른다고 하는 분도 많고 이게 그러니까 신뢰가 좀 안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안 만나 저는 실제 모를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. 그거를 뭐 배제를 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그 김성태 회장의 그러니까 쌍방울 그룹 관련사에 이재명 뭐 대표 뭐 전 시장 아니면 경기도지사의 핵심 측근들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회이사로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냐 이런 것들이 아니면 뭐 그런 걸 수도 있죠.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 측에 김성태 회장 뭐 쌍방울 측이 좀 더 접근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먼저 적극적으로 영입 사회이사로 앉히고 그런 다음에 이건 로비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로비가 뭐 씨알도 안 먹혔을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왜 이렇게 많이 가 있는지는 명쾌하게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. 하지만은 일단은 믿어야죠. 뭐 증거로서 우리가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면은 뭐 뇌물이 오갔는지 아닌지를 말해야지 이거를 가지고 왈가왈부한다고 뭐 여기서 해명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. 네. 지금 사실 이제 거기 이제 구금돼 있는 상태고 이제 내일이면 들어오는데 거기서 한국의 한 언론과 전화 인터뷰를 했다. 이거 사실 좀 이례적인 일이거든요. 여기서 이제 말한 것을 그대로 하자면은 이재명 때문에 내 인생이 초토화됐다. 그런데 내가 만날 계기도 이유도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한 것입니다.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? 저는 뭐 두 분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 같아요. 그 이재명 대표가 뭐 난 모른다. 그 사람 잘 모르고 만난 적 없고 통화한 적도 없고 아는 거는 뭐 쌍방울 레이 입은 거밖에 없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. 그러고 나서 바로 또 그 김성태 전 회장이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난 모른다. 그 이재명 대표 모른다. 서로 이제 마치 그냥 주거니 받거니 화답하는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김성태 씨가 제가 느끼기에는 난 이재명 때문에 나 망가졌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감싸줄 이유가 뭐가 있어. 이렇게 방어막을 치고 있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. 근데 저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어요. 오늘 아침에 이제 언론 보도 나온 거를 보면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최측근들이 제가 보면 한번 보세요. 이화영 지금 구속됐잖아요. 네네. 이분이 이제 이재명 경기도 시장 그 지사 때 평화부지사였는데 이분은 2017년부터 계속 쌍방울에 사회이사 하셨죠. 이태영 전 이재명 대선 캠프 법률지원단장 이분도 또 사회이사 하셨죠. 2019년부터. 그다음에 나승철 전 이재명 변호인단 이분도 2020년부터 사회이사 하셨죠. 김인숙 전 이재명 경기도 고문 변호사 이분도 2021년부터 조계원 전 이재명 경기도 정책수석 이분도 2020년부터 제가 이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드린 건 언론에다 보도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린데 거기다가 이번에는 또 오늘 아침 보면 이해찬 그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분이 또 이분도 2020년부터 지금까지도 그 사회이사를 하고 있다고. 쌍방울 사회이사를 쌍방울 했다는 거죠. 사회이사.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한 회사에 이렇게 저 이재명 지사의 측근들이 다 법률을 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까? 이런 사회이사가 어디 있어요?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꾸로 김성태 씨가 그 접근하기 위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사회이사를 집어넣었다 측근들을. 그러면 전화 한 통화도 없었고 5년 동안 그렇죠? 2017년부터면은 한 번도 그렇게 접근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받아들였는데 아무런 접근하려는 노력도 안 했다. 그리고 대북 사업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그 대북 사업, 그 대북 송금 이런 것도 그 김성태 씨 말에 따르면 내 개인의 돈으로 내 개인이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?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고 있어요. 근데 바람이 안 보이잖아요. 그 바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?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예요. 저도 기자 생활을 오래 해봤지만 저런 식으로 어떤 특정 기업에 저렇게 무더기로 사회이사가 들어가 있는 걸 본 적이 없거니와 저걸 보면 분명히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? 그 두 분 다 뭐 만난 적도 없다, 통화한 적도 없다 그러는데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는 김문기 씨도 함께 10박 11일 동안 뉴질랜드인가 어디 여행 가서 같이 다니고 골프를 한나절 치고 그래도 난 그 사람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뭐 김성태 씨도 모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들어와서 검찰 수사를 받으면 김성태 씨 진술이
남욱 변호사도 미국에 있을 때 전혀 나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뭐 관계 없다라고 얘기했다 와서 입장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? 지금 유동규 씨도 마찬가지고요. 그러니까 저분들의 진술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들어와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김성태 전 회장이 들어온 이후에 입을 열 것인가 그게 최대 관심사잖아요. 그런데 지금은 뭐 추측이긴 하지만 KBS와의 인터뷰를 보면 입을 열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자신의 혐의를 계속 부인만 할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또 추측도 있거든요.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김만배 대장동 게이트하고 좀 비슷한 성격이라고 봐요. 예. 김만배 씨의 가장 초유의 관심사는 자기 돈을 어떻게 지키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예. 모든 행동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쌍방울 지금 뭐 김성태 회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.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뭐 이재명 대표랑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. 그런데 예전에 이제 그 한국일보 언론 보도 기사를 보면은 법조인 출신들을 엄청 많이 사회이사로 영입을 했어요. 근데 이 사회이사들이 단순히 이재명 대표랑 관련 있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은 뭐 이남석, 이 대검 중수부 출신의 이런 분들은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분들이거든요. 그리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. 이런 분들이. 그러니까 뭐 이건영 뭐 이런 뭐 검사 출신인데 검사 출신들 특히 남부지검 출신들의 거기가 이제 금융을 특화해서 조사했던 분들이 검찰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쪽 라인들을 많이 했어요. 예.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정말로 이재명의 이런 게이트로 번질 것이냐는 잘 모르겠고 중요한 건 어쨌든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. 그게 거짓말이든 진실이든. 예. 네. 민주당에서는 기획 수사, 표적 수사에 대한 그 문제 제기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정청래 의원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.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금 검거가 됐고요. 이르면 오늘 한국행 비행기를 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던데 네.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지가 궁금하네요. 저는 뭐 크게 전망하는 거 없고요. 예, 그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예. 성남지청 이재명 대표 조사받으러 가는 날 뭐 그분이 뭐 체포됐다나 뭐 네, 어쨌든 네. 잡혔다나 어쨌든 이런 얘기 했잖아요. 예, 그날 그러니까 잡혔죠. 예. 네. 뭐 저는 미리 확보해놓고 그날 발표한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고 이 또한 좀 이거 가지고도 정치하나 이거 가지고도 정치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. 미리 확보해놓고 그날 발표한 거 맞습니까? 어떻습니까? 아니 다 아시면서 뭘 물어보세요. 그 저희가 검거한 것도 아니고 태국 경찰이 검거해서 그때 뭐 이렇게 잡았다고 사진까지 다 보여주고 그랬지 않습니까?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가 주권 국가인 태국의 경찰까지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안민석 의원, 정청래 의원 아니 무슨 저 음모론은 민주당의 DNA입니까? 본인들이 그렇게 해서 그러는 겁니까? 안민석 의원 뭐라고 그러셨어요? 윤지호 씨 데려왔잖아요. 캐나다에서 윤지호 씨 데려와서 온갖 눈물 씌워 버리면서 사람들한테 후원금 받아갖고 지금 달아났는데 그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? 안민석 씨 또 뭐라고 그랬어요? 박정희 대통령 300조가 최순실 씨가 그거를 뭐 해외에다 빼돌렸다고 하면서 해외에 그걸 찾으러 간다고 무슨 지금 보면 쇼죠. 예? 그런 거 하시지 않으셨습니까?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무슨 반성하시거나 사과하셨어요? 모두가 다 음모론이에요. 그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 정도로 태국 경찰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능력 없습니다. 그건 뭐 본인도 아실 거예요. 하지만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본인이 그렇게 무슨 철석같이 펀드를 마련하자고 뭐 1호 펀드까지 1호 펀드였는지 뭐였는지 뭐 했지만 그 잘 안 됐잖아요. 성공하지 못했잖아요. 그런 거 하시다 보니까 다급해서 그러신지 어떤지 모르지만 저거는 저렇게 국민들을 호도하시면 안 되죠. 예.